언니가 날 속였어. 김밥집 사장이라고 했잖아.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진짜로 김밥집을 운영했거든. 단지 그게 내 유일한 직업이라고는 안 했지. 제1장 붉은 앞치마의 비밀. 새벽 4시. 순자는 늘 그랬듯 붉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다. 단무지를 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옆에서 남편 기태가 하품을 하며 밥을 퍼담는다. 여보, 오늘도 김밥 100주로 말아야 하는데 허리는 괜찮아? 순자가 미소 지었다. 15년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자, 어머니 깨시기 전에 준비 끝내자. 순자네 김밥은 동네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었다. 비결을 묻는 손님들에게 순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정성이죠, 정성.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만들면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오전 10시.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명품 백에 화려한 차림새. 누가 봐도 이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순자 언니, 정말 언니 맞네요. 순자의 손에서 김밥이 떨어졌다. 20년 만이었다. 연수.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어머, 연숙이구나. 잘 지냈니? 연숙이 가게를 둘러보며 코웃음 쳤다. 언니는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전 이제 자애로운 요양병원 재단 이사예요. 병원만 5개나 되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순자야, 누구니? 아, 어머니, 옛날 병원 동료예요. 연숙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데 언니, 혹시 기억해요? 20년 전 그 일?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20년 전. 순자는 수간호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연숙의 약품 횡령을 목격했다. 연숙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불법으로 팔고 있었다. 순자가 이를 고발하려 하자 연숙은 오히려 순자가 횡령범이라고 모함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연숙만 병원에서 쫓겨났고 그때 연숙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었다. 언니, 언젠가 꼭 갚을 거예요. 언니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거라고요. 네가 왜 여기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숙이 명함을 내밀며 사업 제안이 있어서요. 우리 병원 구내식당을 언니께 맡기고 싶어요. 연매출 10억은 보장할게요. 기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매출 10억이요? 네, 사장님. 제가 순자 언니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언니한테 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순자는 불안했다. 연숙의 미소가 20년 전 그날의 도끼와 겹쳐 보였다. 하지만 기태는 이미 꿈에 부풀어 있었다. 여보, 이거 대박 아니야? 우리도 이제 좀 크게 장사해보자. 시어머니도 관심을 보였다. 그래, 순자야. 맨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인데 이참에 좀 편하게 살아보자. 순자는 가족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연수가. 연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언니, 다음 주에 우리 병원 견학 한번 오세요. 사장님도 같이 오시고요. 아, 그리고 그녀가 순자의 귀에 속삭였다. 2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언니. 연숙이 나간 후 순자는 붉은 앞치마를 만작거렸다. 그 앞치마 주머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낡은 신분증. 보건복지부 의료감독관 김순자. 15년 전 순자는 극비리의 의료감독관으로 발령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김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지만 실제로는 의료 비리를 감시하는 비밀 감독관이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연숙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정말 선의일까?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2장. 달콤한 독이 스며든다. 일주일 후, 순자와 지태는 연숙의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자애로운 요양병원은 겉보기엔 화려했다. 로비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어머, 언니, 사장님도 오셨네요. 연숙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따라 그녀의 원피스가 유난히 몸에 달라붙어 보였다.
우리 병원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병원을 둘러보는 내내 연숙은 기태 옆에 바짝 붙어 다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실수로 기태의 팔을 잡기도 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하이힐이 높아서. 기태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괜찮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연숙의 실수가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병원 분위기였다. 의료 감독관으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왜 3층 병동은 출입 금지지? 그리고 차트 보관실은 왜 이중 잠금 장치가? 점심은 병원 VIP 식당에서 먹었다. 연숙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사장님은 정말 순자 언니랑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작은 김밥집에만 계시긴 아깝지 않아요? 기태가 흑기침했다. 순자가 워낙 소박한 걸 좋아해서. 어머, 소박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큰 꿈도 꿔야죠. 참, 사장님, 다음 주에 병원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자 언니는 김밥집 바쁘실 테니까 사장님만 오셔도 돼요. 순자가 끼어들었다. 연수가, 우리 부부는 같이 다니는. 아이, 언니, 사업 얘긴데 사장님, 오실 거죠? 기태가 순자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네, 한번 가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태는 들떠 있었다. 여보, 봤어? 저 병원 규모? 우리가 구내식당 하면 정말 대박이야. 근데 연숙이가 좀... 왜? 친절하던데? 너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던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눈은 이미 돈과 성공에 멀어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순자를 불렀다. 순자야, 기태 아버지도 젊었을 때 다른 여자한테 한눈에 판 적이 있었어. 어머니,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가만히 지켜봤지. 걔가 물고 온 부대껴기는 결국 뱉어내게 되어 있거든. 넌 너무 걱정하지 마. 기태가 바보는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도 순자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2주가 지났다. 기태는 점점 변했다. 새벽일을 빼먹기 시작했고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 투자자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다. 어느 날 기태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가심이 철렁했다. 기태야, 이게 뭐야? 아, 그게 투자자 모임에서 어떤 아줌마가 실수로...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기태가 요즘 통 집에 붙어있질 않네. 그 병원 일 때문이니? 네, 어머니,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런데 3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밤 10시, 순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20년 전 언니가 빼앗으려 했던 내 인생, 이제 내가 언니 것을 가져갈 차례예요. 첨부된 사진을 보고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기태와 연숙. 두 번째 사진, 연숙이 기태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호텔 엘리베이터 안 연숙이 기태의 넥타이를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 순자는 붉은 앞치마를 꽉 움켜졌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 2시, 기태가 들어왔다. 평소와는 달리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투자자들이랑 회식이. 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이것도 회식이야?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했다. 이건,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연숙이가 뭐라고 했어? 임신이라도 했다고? 기태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순자는 헛웃음이 나왔다. 20년 전 연숙의 수법 그대로였다. 그때도 연숙은 병원 레지던트를 임신으로 낚으려 했었다. 그래, 네가 책임지고 싶으면 책임져. 순자야, 나도 어쩌다 실수로. 순자가 일어섰다.
기태야, 15년 같이 살면서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내일 아침에 이혼 서류 줄 테니 도장 찍어. 뭐? 이혼? 순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어.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구나. 기태야, 네가 뭔 짓을 했길래. 시어머니가 사실을 보더니 기태의 뺨을 올려 붙였다. 이놈아, 순자 같은 며느리를 두고 딴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어? 그것도 순자 친구라는 년한테? 어머니, 닥쳐. 순자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내가 증인서 줄게. 이런 못난 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순자는 붉은 앞치마를 벗고 개었다. 그리고 그 안주머니에서 의료감독관 신분증을 꺼내 만작거렸다. 연수가,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제3장 숨겨진 정체. 새벽 5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기태는 어젯밤 늦게 들어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못 잤구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 기태 때문에 속상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정말 이혼하려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층 구석진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15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그 금고를. 딸깍.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신분증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감독관 김순자. 순자는 그 신분증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사진 속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때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료비리를 조사하는 감독관이었다. 순자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 순자는 깜짝 놀라 신분증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봤다. 어머니, 이게 뭐야? 의료 감독관? 시어머니가 놀라 큰 소리를 냈다가 기태가 깰까봐 입을 막았다. 순자야, 설마 너...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에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방문을 닫고 순자 옆에 앉았다. 그럼 김밥집은? 위장이었어요. 의료비리를 감시하려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누구도 김밥집 아줌마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태는? 남편도 몰라요. 임무상 비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럼 20년 전 그 연숙이란 여자일도?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때 저는 그 병원에서 비리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연숙이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파는 걸 적발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년이 앙심을 품고 20년을 기다렸네요. 복수하려고.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 김순자입니다. 긴급건으로 야학드려요. 김 감독관,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인가요? 20년 전 마약 횡령건 기억하시죠? 그 연숙이란 여자가 이제 자애로운 요양병원 재단 이사로 있어요.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팀을 구상하죠. 그런데 감독관님, 이게 개인적인 일은 아니시죠? 순자의 목소리가 냉정해졌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만 제 남편을 유혹해서 가로챈 여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20년 전 그 성격으로 정정당당한 사업을 했을 리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예비조사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가 감탄하고 있었다.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며느리를 뒀다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속여서.
뭘 속여. 국가 기밀이면 당연히 숨겨야지. 대신 우리 순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나? 그때 기태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여보들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군수군해? 순자가 신분증을 재빨리 감추며 말했다. 김밥집 일로 얘기하던 중이야. 아, 그거 말이야. 연숙이가 어제 연락했는데 계약서 준비됐다는데 다음 주면 사인할 수 있을 거야.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이틀 후 순자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다. 김 감독관, 대박입니다. 자애로운 요양병원 재단 완전히 뒤집어야겠어요. 어떤 것들을 발견했나요? 환자 유령 등록이 기본이고요. 사망한 환자를 3개월간 생존자로 등록해서 요양급여를 타먹고 있었습니다. 약품 과다 청구는 20년 전보다 더 교묘해졌고요. 심지어 없는 치료까지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더 있나요? 연숙이라는 여자 실제로는 다른 병원 원장과 교제 중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임신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김 감독관님 남편분이 아니라 그 원장인 것 같습니다. 순자는 헛웃음이 나왔다. 역시 20년 전과 똑같네요. 네? 2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해서는 순진한 남자한테 아빠 역할을 시키려고 했죠. 그럼 이번에도 김 감독관님 남편분을 이용하려는 거군요. 그런 것 같네요. 언제 영장 청구 가능한가요? 내일 아침이면 영장이 나를 겁니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 연숙이가 기태와 만나는 호텔로 가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붉은 앞치마를 바라보았다. 20년간 자신을 숨겨준 이 앞치마를 벗을 시간이 왔다. 어머니, 순자가 시어머니를 불렀다. 왜 순자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연숙도, 기태와의 결혼도. 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순자, 고생 많았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 저도 이제 진짜 김밥집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말고. 그래, 그게 맞지. 우리 같이 정정당당하게 살자. 그날 밤 순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면서 순자는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위장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다. 연숙이 뿌린 독이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해 돌아갈 때가 왔다. 제4장 결혼식장의 붉은 앞치마.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결혼식장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꾸민 웨딩아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지역 유지들이 가득했다. 오늘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객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신부 대기실에서 연숙은 만족스럽게 거울을 바라봤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다이아몬드 티아라,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원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요. 연숙이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성에게 말했다. 나도야, 연숙아. 드디어 우리 아이의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박 원장이 연숙의 어깨를 안으며 속삭였다. 기태라는 바보가 아빠 역할 해주면 우리는 편하게 사랑하면 되고. 연숙이 교활하게 웃었다. 20년 전 순자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내가 남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다. 붉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20년간 김밥집에서 매일 두르던 그 낡은 앞치마였다. 어머, 언니가 왜 여기에? 연숙이 당황했다. 그리고 왜 그런 차림으로? 순자는 말없이 붉은 앞치마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신부 지인인가 보네. 근데 왜 앞치마를 벗고 있지?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아래는 보건복지부 의료감독관의 검은 종복이었다. 가슴에는 국가문양과 의료감독관 김순자라는 명찰이 선명했다.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순자 의료감독관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숙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언니, 설마... 순자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특별조사팀원들이 일제히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과 수감이 들려 있었다. 연숙 씨,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신부가 범죄자라고? 연숙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언니가 날 속였어. 김밥집 사장이라고 했잖아. 순자가 차근차근 대답했다.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진짜로 김밥집을 운영했거든. 단지 그게 내 유일한 직업이라고는 안 했지. 조사팀장이 연숙에게 다가갔다. 연숙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안 가!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연숙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려 했지만 조사팀원이 재빨리 막아섰다. 그때 기태가 충격에 빠진 채로 대기실로 달려왔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순자야, 너 누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가 기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20년간 몰랐던 아내야. 그리고 이제 남이지.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의료감독관이야? 20년 전부터 그랬어. 연숙이의 약품 횡령을 처음 적발한 것도 나였고. 기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김밥집은? 위장이었어. 의료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지. 연숙이 절규했다. 언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순자가 조사 파일을 꺼내 보였다. 환자 요령 등록 47건, 사망 환자 허위 생존 신고 23건, 약품 과다 청구 158건.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야. 박 원장이 뒤에서 몰래 나가려다 조사팀에 붙잡혔다. 박 원장님도 같이 가셔야죠. 공범이시니까. 뭐? 나도? 연숙이 박 원장을 째려봤다. 당신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잖아. 연숙아, 나는 몰랐다고. 너 혼자 한 일이라고.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20년 전과 똑같네. 위기가 오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조사팀원이 연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언니,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 기태 아이야. 기태가 다급하게 말했다. 순자야, 연숙이가 임신했다고. 내 아이라고. 순자가 조사 보고서를 펼쳐 보여줬다. DNA 검사 결과야. 아이 아버지는 박 원장이야. 연숙이 널 속인 거지. 뭐라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는 순진한 남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연숙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그래도 기태 씨는 내 사랑이야. 언니보다 날 더 사랑했다고.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태라는 바보가 아빠 역할 해주면 우리는 편하게 사랑하면 되고. 20년 전 순자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내가 남편을 봐줘가는 거예요.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거야? 1시간 전 대기실에서.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세상에, 완전히 사기였네. 신부가 진짜 나쁜 년이었구나. 김밥집 사장님이 의료감독관이라니. 조사팀이 연숙과 박 원장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연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언니, 20년을 기다려서 복수했는데 속 시원해? 이제 만족해? 순자가 붉은 앞치마를 주우며 대답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20년 전에 끝내야 할 일을 이제야 끝내는 거지. 언니가 그렇게 완벽해? 20년간 남편을 속이고 산 주제에.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난 국가를 위해 희생했어. 너처럼 개인 욕심으로 환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연숙이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돌아와서. 못 돌아와.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증거가 완벽하거든. 식장이 어수선해지자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태가 다가와 애원했다. 순재야, 나도 속은 거야. 다시 시작하자.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20년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그냥 김밥집 아줌마고만 봤지.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면 뭐해? 순자는 붉은 앞치마를 품에 안고 식장을 나섰다. 뒤에서 기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식장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야, 다 끝났니? 네,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우리 집에 가자. 저녁에 김밥 말아야지. 순자가 웃었다. 네, 이제 진짜 김밥집 사장님이 될 시간이에요. 둘은 시장을 향해 손을 잡았다. 붉은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였다. 제5장 진짜 순자네 김밥. 한 달 후 새벽 5시 30분. 재래시장에 첫 전등불이 켜졌다. 순자는 붉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있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트렸다. 순자야, 오늘도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뉴스에서 또 네 이야기 나오더라. 지난 한 달간 언론은 위장 의료 감독관 김밥집 사건을 연일 보도했다. 연숙과 박 원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오전 7시. 순자 씨, 김밥 10줄 포장이요. 단골 손님 박 아저씨가 허리를 굽히며 주문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도시락이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자가 김을 펼치며 밥을 고루 펴발랐다. 단무지, 우엉, 당근, 시금치. 20년간 손에 익은 동작이었다. 순자 씨,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똑같은 저예요, 박 아저씨. 그래도 의료 감독관이었다니 우리가 매일 보던 김밥집 아줌마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을 줄이야. 순자가 미소 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전 10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자 씨, 저희 떡집에서 만든 인절미예요. 드세요. 떡집 사장님 정수기가 포장지를 내밀었다. 순자 언니, 우리 야채 가게 정경채 가져가세요. 김밥에 넣으면 맛있을 거예요. 옆 가게 미영이도 다가왔다. 어머, 고맙긴 한데 이럴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시장 사람이 그런 나쁜 놈들 혼내줬는데. 정수기가 큰 소리쳤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도 코가 높아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의료 감독관 순자 씨가 있는 시장이구나 하면서 구경 와요. 맞아요. 요즘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상인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밥집이구나. 의료 감독관 아줌마 김밥.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젊은 직장인들이 휴대폰으로 가게를 찍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사진 찍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김밥집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완전 유명해졌어요. 정의의 김밥집.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었다.
순자야, 이제 유명인이 다 됐네. 오후 2시. 손님들이 줄어들자 순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멸치 육수를 우렸다. 순자야, 진짜로 의료감독관 일은 안 할 거야? 네, 어머니. 20년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순자가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대답했다. 20년 동안 위장 신분으로 살아서 정작 진짜 제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김밥집 사장 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태 그놈은 어떻게 할 거야? 기태는 연숙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보증까지 서준 사업도 망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요즘은 시장 근처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신경 안 써요. 이제 남이니까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 사람은 20년 동안 절 김밥집 아줌마로만 봤어요. 제 꿈도 제 일도 제가 누구인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오후 4시. 시장이 한가해질 무렵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섰다. 기태였다. 살이 빠지고 수염이 자란 모습이 초라했다. 순자야. 순자는 쌀 씻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감정의 변화 없는 시선이었다. 김밥 하나 주세요. 기태가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다. 어떤 김밥요? 아무거나 제일 싼 걸로. 순자는 단무지 김밥 하나를 만들어 포장했다. 기태는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순자야,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순자가 깊게 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가세요. 기태가 김밥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순자는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다. 저녁 7시.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하려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다. 김순자 감독관님. 아, 차관님, 어쩐 일로? 복직 제안을 다시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데 경험이 풍부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급여도 대폭 인상해드리고 직급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관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이런 좁은 곳에서 김밥이나 만들기엔 당신의 능력이 아깝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김밥 만드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순자는 어디서든 최고예요. 순자가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차관님, 2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 김밥집 운영인가요?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20년간 몰래 일할 때는 느끼지 못한 보람이에요. 차관이 아쉬워하며 나갔다. 그날 밤 9시, 손자와 시어머니는 내일 쓸 단무지를 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야, 후회는 안 해? 무엇을요? 의료 감독관 일,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순자가 잠시 칼질을 멈췄다. 가끔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왜? 20년 동안은 순자가 가짜였어요. 김밥집 사장 순자는 위장 신분이었고 진짜는 의료 감독관 김순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순자예요. 김밥을 사랑하고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진짜 순자요. 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것 같네. 어머니, 고생 많았어, 순자야.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었다. 한 주 후, 가게 문에 새 강판이 걸렸다. 정의한 김밥집이었다. 순자야, 이름이 좀 거창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물었다. 괜찮아요. 정의로운 마음으로 만든 김밥이니까요.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섰다. 이제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김밥 부탁해요.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순자가 빨간 앞치마를 두르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리 순자, 20년 만에 진짜 웃는구나.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순자는 가게 앞에서 잠시 시장을 바라보았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나는 김밥 냄새. 이 모든 것이 진짜였다. 20년간의 가짜 삶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순자는 빨간 앞치마를 쓰다무며 웃었다. 이 앞치마는 이제 더 이상 위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유니폼이었다. 자, 이제 오후 준비하자.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김밥집의 하루는 계속되었다.